자, 요즘 세계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젊은 2030 세대들이 깨어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자 저는 이제 수도자이기 때문에 깨어나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되어 깨어남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어느 영역까지 깨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이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제 안목이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에는 궁금하다, 이상하다, 신기하다, 기이하다 이런 말이 사라질 정도로 모든 것이 이제 분명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 수준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하여 제가 이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는 어,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너무 낯선 말이다라고 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좀 고개를 돌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더라도 이제 점차적으로 깨어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한 것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주는 자, 여기가 이제 분열 지점입니다. 여기는 통일이고, 아마 이런 표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주의 법칙은 분열과 통일, 또 분열, 통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그 역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무극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이제 태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어떤 시절인가 하면은 이 지구 자체가 분열해서 통일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가을 추수기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아래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겨울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여름이라고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요. 지금 이렇게 겨울로 되면서 이제 통일점을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무슨 말인가 하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물이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게 되고, 겨울이 되면은 겨울이 되면은 강물이 이렇게 속에서는 흐르고 겉은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겉은 음으로다가 꽉 단단하고 속은 양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양이 서서히 커나가 가지고서 완전히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양이 아주 급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그래서 음운이 이렇게 가상이만 살짝 있는 식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분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러한 법칙에 의해 가지고 통일과 분열이 되는데, 지금 지구는 이 통일점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차 이제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제 3일 표현하게 되면 이제 7년간 변화가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7년의 시작을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은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하필이면 또 2013년도인가 하는 것이 좀 문제인데, 이 과학자들 입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도 영성인들한테서 이 정보가 나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과학자 중에서도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리 은하계가 우주를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에너지 장이 아주 강력한 우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모양이냐면 이제 포톤 벨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를 우리 은하계가 이렇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진입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진입해 들어가는 시점이 2013년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뭐 모든 과학자들이 이것이 맞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닌데, 이제 영성인들 사이에서 이것이 이제 우주 정보가 마치 텔레파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듯이 뭔가 영적인 차원에서 이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톤 벨트라는 것은 책으로다가 나온 것도 벌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 40년 전에도 벌써 이 포톤 벨트라는 책이 나와 가지고서 그 영성인들이 많이 이렇게 읽게 됐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묘한 것이 있어요. 이 포톤 벨트로 우리 은하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에너지를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우주에서부터 받다 보니까 이 수명이 점차적으로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13년도, 지금 2026년도죠. 자, 13년 전, 또 그 무렵, 조금 더 아래, 30년 정도. 자, 그때부터 지구에 살고 있는 전 인류의 수명이 3, 40년 아주 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장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스갯말로다가 요즘만 70대 정도가 돼가지고서 양로원에는 안 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왜 안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막내라고 취급을 해가지고 일만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그래서 안 간다는 말을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수명이 그렇게 길어졌나를 몰라요, 사람들은. 어떤 분은 의학이 발달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먹는 것이 풍부하게 잘 먹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그것은 다 해당되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이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먼저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2013년도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수련인들한테는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예전에는 이 13년도 전에는 수련하면은 이 덩어리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약간 물질적인 그런 덩어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 많이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체험을 얘기하는데, 요 2013년도 이후부터는 이 덩어리보다도 이 빛을 많이 봅니다. 수련을 하면은 하얀 빛이 보인다거나 약간 황금색이 보인다거나 보랏빛이 보인다거나 해가지고서 이 빛이 몸에서 이렇게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13년도가 아주 특별한 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7년 주기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013년도에 7이니까 2020년도죠. 자, 2020년도 이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오게 됐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부터 지금 쭉 변화가 오게 되는데,
자, 지금 올해가 2026년도고 내년이 2027년도가 되겠죠. 자, 올해와 내년은 어떤 해냐 하면은 이 7년 주기 변화 중에 최고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극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변화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2026년에 있고 내년이 2027년입니다. 자, 올해 전 세계적인 변화 상당히 크게 일어나는 거 아시죠? 자, 유럽에서는 지금 뭐 열돔 현상이 나가지고서 뭐 30도, 40도까지 막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데에서는 그 재난이 아주 좀 심해지고, 중국도 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큰 타격을 입고, 우리나라는 이 정신적으로다가 이 변화를 겪다 보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큰 지금 쟁점이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동요가 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흥분돼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자, 이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정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산통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7년 주기로 1차, 2차가 돼서 요 산 모양을 그렸죠. 최고 꼭지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올해와 내년이 가장 변화가 극심해지면서 그 이후부터 이 7년, 자, 2028년이 되겠죠. 28년도부터 이제 7년간, 그렇죠. 2027년도가 끝나가지고서 여기다 2724, 2030년이요. 2034년이죠. 자, 요때까지부터는 이제 서서히 모든 것이 통일점으로 가게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꼭지점이 지금 거의 도달을 했어요. 자, 이 통일점에서 다시 새롭게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요 시점이 뭐냐 하면은 문명의 개화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문명으로 진입해 들어간다라는 의미이고, 자, 여기까지 이제 극심한 변화가 일어나다가 차츰차츰 가라앉으면서 점차 어디로 가냐 하면은 새로운 문명을 형성하는 시기로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이고 또 바뀌고 또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모든 만물은 진동입니다. 모든 것은 진동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에서 분열, 분열과 통일이 반복하는 것도 진동수하고 관련이 있고, 이 7년간의 변화도 이 진동수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 진동권 안에서 작용되는 것들은 모든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에 잘 리듬을 타게 되면은, 이건 이제 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상생수라고 합니다. 상생수. 이 그 서로 상자 생, 이제 생한다는 의미고요. 또 상극수가 있어요. 상극수. 이 상극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상극하다 그러면 좀 나쁜 의미,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파동의 흐름이 있어요. 그 트렌드를 잘 타면은 이제 상생수가 돼가지고 모든 변화들이 원만하게, 그리고 좋게, 그리고 우주의 그 법질서에 맞춰서 이렇게 점점 차원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거슬리게 되면은, 이 상극수로 다 되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고급 에너지로 바뀌는데, 이제 너무 의식이 머물러 있거나, 뭐 의식뿐만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이 뭔가 탁한 것이 있을 적에는 이것이
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강한 것에 부딪혀가지고 튀겨나오듯이 이게 점차적으로 쇠약해지고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후반기 때부터 대략 큰 것만 봤을 때 이 5가지가 점차 위축이 되거나 소멸이 됩니다. 자, 그 5가지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그 하나하나씩을 또 다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식이 깨어나지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AI 시대로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주 대폭 확대되면서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이제 좀 위축이 되는 경향이 생긴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직업군이 많이 바뀌게 되고 또 위축이 되고 사라지는 것이 이제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생긴다는 것이고요. 자, 2번째, 종교가 점차적으로 통일점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원리하고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종교에 대해서만 제가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3번째, 이 국경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국경이 사라진다라는 의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높아지고 점차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나라에 대한 것이 개념이 좀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 이것이 먼저라고 봐야 되겠네요. 국경보다 4번째로 하겠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좀 조금 1시간 들여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자, 공산주의는 아시다시피 그 이론은 참 그럴싸해요. 그 당시 때 너무 억압을 받고 산업혁명 이후에 너무 이렇게 그 빈익빈 부익부가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너무 지금 노동자 계층이 어려운 것을 이제 자꾸 사람들 마음속에서 저항감이 생겨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 이론인데, 자, 요것은 뭐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만, 공산주의가 무엇이 걸리는가 하면은 통제하고 억압이라는 것이 아주 크게 이 상생수, 상극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상극수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미래는 점차적으로 진동수가 아주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식이 깨이게 되고 이 지혜의 세상으로 다 되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그래서 이제 잠재 능력까지도 이제 개발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 다 바뀌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존중받는 시대로다가 접어들어가게 되는데, 이 공산주의는 그 파동 자체가 오히려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점차 이렇게 북돋아주고 에너지가 이게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를 갖다가 개발시키고 모든 것을 이렇게 좋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억압과 통제를 하는 그 에너지 자체가 일단은 이 상극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차츰차츰 소멸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럼 민주주의만 남는가?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미래는 지금 형태의 민주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앞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점차 모든 전쟁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저의 바람이라기보다도 자연의 순리라고나 할까요? 그런 법도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자연을 거슬리질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늘과 땅과 사람이 같이 맞물려서 상생의 작용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들이 점차적으로 진동수가 아주 고밀도로 바뀌게 되고 사람 의식이 아주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 존중의 시대로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살생하는 이런 식으로다가는 이제 퇴보가 되질 않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구는 새롭게 리셋이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26년도, 7년도를 꼭지점으로 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통일점으로다가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분열을 시작하는 그런 상태로다가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변화가 되고, 나중에는 하늘, 땅, 사람의 이치를 완전히 체득한 그런 신인류들이 이제 탄생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우주 진리에 맞는, 사람 진리에 맞는 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서 도에서는 영법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민주주의도 몇백 년 걸리면서 서서히 그 진화 발전하듯이 이 영법,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서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세상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진정한 법이 만들어져서 그 법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야말로 홍익인간 이념이죠. 그 다음에 제세이화라는 말과 같이 모든 것이 이제 진정한 사람을 위하는 법으로다가 이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발점이 어딘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주 독특한 곳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는 이 자체는 아주 산모가 태아를 탄생시키기 위한 아주 그 고통스러운 시간, 바로 지금 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서 이제 아기가 만약에 산모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세상이 되겠죠. 지금 그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그 새로운 세상의 지점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지상낙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모토로 내민 것이 지상낙원 건립 추진본부라고, 이 모토를 내걸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좀 공유해 드리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깨어나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그 간극점을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자, 이것이 지금 지구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인가, 또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또 궁금증도 있고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좋은 높은 진동수를 향해서, 고급 진동수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나 자신도 바뀌고 있고 세상 전체가 다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겨서 최종적으로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여야 하고, 그런 이제 수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 내면에 그 아주 밝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아주 강한 이제 빛으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점차적으로 지상 낙원을 향해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씩 또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